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2번째 시간 신사참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도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 이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운 거 빼고 그죠?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되게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신사참배 문제거든요. 네, 신사참배 문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아킬레스건 뭐 그런 거죠. 뭐 네, 한국 역사에 친일파 문제가 있다면은 그렇죠. 한국 교회사에는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그 아마 어디서 만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신사참배와 혹은 친일 부역 명단이 아마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일본 정부가 네, 기독교 지식인들을 많이 그 친일파로 포섭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식인이라 하면은 공부 많이 하고 그렇죠. 또 리더십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기독교 지식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친일파로 이렇게 양성하려고 했었죠. 우선은 좀 배경 지식을 위해서 신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옛날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사라는 거는 네, 신도의 사원이죠. 신도라 하면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어떤 이제 종교 전통인데 네,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야스쿠니 신사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일본의 신뿐만 아니라 일본이 참여한 전쟁 있잖아요. 네. 특히 2차 세계대전. 네, 거기에 참여했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 그렇죠. 그 영령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 모셨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전범으로 A급 전범으로 뭐 이렇게 구별된 뭐 도조 히데키라는 어떤 이런 사람들도 그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모셔 있다라는 걸로 저희는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종교 시설과 현충원 그게 이제 절묘하게 조합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현충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호국 영령인 거죠. 그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맞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전범이고. 다른 신사를 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야스쿠니 신사를 갔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이 거기 가는 거는 큰 의미를 갖고 그렇죠. 우리 가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현충원 가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예. 그 신사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종교성이 다분해요. 네, 일단 신도가 종교고 또 네. 신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종교성이 다분한데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정부가 그런 신도를 국가적으로 양성을 했어요. 특별히 네.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로. 네, 그래서 천황을 최고 정점으로 하는 어떤 국가 시스템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도가 그냥 어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교회나 절 다니듯이 어떤 네. 비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신사에 다니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고 네. 천황에게 대한 또 충성을 다하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요소까지 포함해 버리게 되는. 그럼 이거는 약간 인위적인 거죠?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일본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제 국가 시스템을 이제 천황 중심으로 짜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면은 종교는 고등 종교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논문을 보니까 고등 종교로 잘 넘어갈 수 있었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좀 사람들이 일본 이 신도 여기 이제 약간 후퇴한 것처럼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종교적인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결탁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종교를 틀었다. 정치화시킨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안 돼 버리게 되는 모호한 이제 국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예가 그 초대교회 때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제 숭배는 정치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로마에서는 관행적으로 황제가 또 나중에 죽게 되면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네. 근데 일본도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치 요소가 아니라 종교적인 요소가 포함돼 버린 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원만 가면은 네. 종교적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사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거 플러스 종교적인 것이 돼버리게 되는. 그렇죠. 누구도 현충원에 가서 묵념하는 거를 종교적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일제라고 하는데 이 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 신도라는 거는 네. 국가적 의례다. 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현충원에 가서 묵념하는 거라든가 네.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거지.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냥 행위일 뿐이지 너희들이 와서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 요거 하고 가는 거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어기는 게 소위 아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절대 않았던 거죠. 저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거라고 본 거죠. 아 그러면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 문제는 이건 그냥 완전 종교라는 어떤 생각들이 다 알고 거의 이제 있었던 수용이 된 거네요. 거죠. 네. 예. 저게 완전히 순수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이 됐으면은 네. 신사참배를 했을 거예요. 네, 해도 별 문제 없었을 네, 거라 없었을 그냥 거예요.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했을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네. 일본 제국주의가 싫어서 신사참배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우상 숭배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일본이 싫기 때문에 일본이 주고 있는 뭔가 정치적인 압박, 의식에 거기에 내가 저항한다의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주의적 네. 의식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물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주류,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류들은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류는 신앙적인 이유예요. 오직 그거는 뭐냐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고 네. 십계명 중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줄기차게 이거를 종교가 아니라 정치라고 해석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사참배 반대를 했을 때 네. 이거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일단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투옥하거나 제재를 할 경우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정치 법이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네. 일본 정부는 정치범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만 혼란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신사참배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있었고 근데 말은 이건 같은 게 아니다라고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조선인들은 그게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종교적 행위가 있다라고 알았던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지키지 않으면 적진법으로 수용을 하게 되고 네. 특히 이제 그 일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가 어려워요. 뭐 불교라든가 다신을 논의 바탕을 둔 종교라 하면은 신사참배가 크게 고민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일신교로 하면은 이제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뭐 유대교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슬람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이제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기독교 일신교를 믿는 종교 입장에서는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는 종교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완전한 탄압으로 혹은 억압으로 무조건 신사참배가 뭐 종교성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떠한 반발 때문이었을까요? 일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네.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종교 요소라고 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본격화된 거는요. 1930년대 중반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일본은 그 신사참배를 요구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특별하게 제재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든가 교회는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었고요. 예,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남산 있잖아요. 네. 남산. 서울 타워가 남산 위에 있는 남산. 저소나무. 네. 근데 현도사님 내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남산 위에 저소나무의 남산은 서울 남산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느 남산이에요? 그 동네에 있는 뒷산을 남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뒤에 예. 있는 동산을. 예, 그 고유 명사가 아닌가 봐요. 보통 명사지. 예. 그렇구나. 전혀 몰랐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그 우리가 그 욕할 때 개 뭐뭐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욕할 때 네. 근데 그 개가 독이 아니래요. 아, 그 멍멍이가 아니래요? 멍멍이가 아니래요. 그럼 뭐래요? 거친 뭐 이런 뜻이랍니다. 거친. 아,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근본 없는 뭐 그런 뜻이랍니다. 아, 그럼 한문으로 뭐가 좀 다른 건가 봐요? 아니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 아, 그래요? 네. 오, 신기하네. 네. 그럼 그 개가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국민의 100명 중에 네. 99명은 그 개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방송에서도 그 멍멍이 표시로 바꾸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것 조금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남산에 네. 신사가 설립이 됐어요. 아, 남산의 1920년대. 신사가요? 예, 예. 네. 그 우리 한국에 이제 서울이 수도였잖아요. 그 당시에 네. 경성이라고 불렸는데 경성을 한눈에 내려다 보는 곳이 남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는 곳이 남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그 남산 타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 남산 딱 그 정상 중턱 정도에 정말로 큰 신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큰 조선 신궁이라고. 그때 신궁이라고 네, 얘기했나 신궁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조선에는 면 단위마다 신궁이 지어졌는데 신사가 지어졌는데 그 신사를 가장 대표하는 게 신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신궁은 남산에 있었고 한국 사람이면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남산만 보면 보였어요. 그게. 엄청난 규모였기 그 정도로 때문에. 컸었나 예. 봐요. 그리고 남산 제일 아래에서 엄청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넓은 계단이 그 산 중턱에 있는 신사까지 계단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신사하고 계단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물론 없겠죠? 아 그러면은 그걸 놔두겠어요? 네, 그 놔두긴 않겠지만 분명히 자료로는 있겠죠. 아마 사진이나 이런 걸로 사진으로는 있죠, 당연히. 사진은 있는데 해방되자마자 바로 이제 없애버렸죠. 아,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그 1920년대부터 이제 신사 참배는 요구를 했었는데 네. 기독교는 참여를 안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관리학교 네. 이제 그 국가라든가 공적으로 세워진 학교는 강요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 학생들 데리고 신사 참배를 하거나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강요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일제가 1931년에 네. 만주를 침략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주에다가는 이제 만주국이라는 걸 세우고 1937년이 사실 더 중요한데 중일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전쟁이 터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과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죠. 전략적 요충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물자를 보관하고 물자를 대주는 맞아요. 경참 기지 역할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전쟁으로 동원 안 했었어요. 사실은 네. 직접 그러니까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시켰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네네. 못 믿었던 거죠.
전쟁에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의식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엄청나게 이제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일본과 조선은 같다. 네, 맞아요. 내선일체. 그래서 뭐 황국 신민. 예, 한국 신민, 천황의 신하들이다. 네. 그 다음에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허울뿐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내선 일체를 주장하든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든 한국 사람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없었겠죠. 예. 네. 근데 조선 사람들 중에는 일선 동조론이 야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더 좋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로 빠질 위험성이 있었죠. 그렇죠. 뭐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뭐 어떤 출세 발판을 마련한다거나.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드디어 우리를 일본인으로 봐주는 거다. 2등 국민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에 나중에 나가게 되잖아요. 네. 징병을 하는데 징병이야말로 조선인을 진정한 일본인으로 대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버리면요, 네. 식민지 교육밖에 못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조선 사람들이 일본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한 35년 정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초기에 조선에 왔거나 혹은 초기에 이제 다시 조선인으로 태어났던, 그러니까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그걸 잘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분노나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감들은 자녀들한테는 잘 몰랐었대요. 그냥 일본, 예를 들어서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이 사업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조선인은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 어떤 종처럼 지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잘 지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조선인이지만 어떤 유모처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고 자기네 가족을 뭔가 몽둥이를 들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조선인들을 봤을 때 되게 충격받았었던 일본인도 있었다라는 그런 책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일본식 교육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철저하게 그 일본식 교육을 시켰고,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또 일본식 교육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의 처지가 너무 열악하고, 네. 일본은 너무나 선진국으로 보이고 또 허투루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네. 시켰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좌절감이 컸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사참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네. 성격을 더 강화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본이 1930년대를요 전체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네. 이 전체주의 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식민지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체주의는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독재 국가로 만드는 거죠. 약간 뭐 일당 독재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조작해 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이제 그런 전체주의 국가로 일본이 변모하게 되면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려면 꼭 하나의 대상이 필요했고 그게 천황이었고 그렇죠. 그 천황을 위한 어떤 뭐 신사참배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천황은 그 당시 현인 신으로까지 해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석이 돼버리니까 천황은 절대적인 존재가 된 거죠. 오히려 천황은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만들었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요. 그 감리교 있죠. 네. 감리교는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더 장로교보다 자유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국가적 의례라고 수용을 해버립니다. 아, 감리교가. 신사참배를요. 네. 1936년에 네. 천주교도 1936년에 이걸 국가 의례로 수용해 버려요. 천주교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음.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또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그 이론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정하는 것 네. 그 원칙이죠. 그러니까는 본부가 전하는 것을 그냥 지교회가 네. 따라야 되듯이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천주교 교황청에서 그 원칙을 정한 거예요. 아 괜찮다. 괜찮다. 이거는 국가 의례다. 음, 근데 끝까지 좀 그 반대했던 곳은 이제 신학교는 보수적인 장로교였는데 장로교도 근데 결국 그 신사참배를 수용을 해버려요. 네. 근데 책에 보니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수용한 곳이 장로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장로교가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반대하다가 결국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아픈 역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네.